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요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위기의 바보들. 벌써 재밌죠? 이게 바보들.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 (20대) 베트남 청년 응웨는 그날 친구와 술을 마시며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술이 취한 그의 몽롱한 눈에 들어온 그 무엇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저건 뭐냐 저거? 지뢰 아니야 지뢰? 뭐죠? 뭐 버튼 같은 거 폭탄과 연결해 폭발을 일으키는 기폭장치. 응애, 이거 기폭장치 아니야. 이거 잘못 자기 건드리면 아셨네. 터져.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야, 됐어. 도망가긴 어딜 아, 도망가. 틀리셔갖고. 이건 폭탄이 아니니까 어차피 안 터진다니까. 왜 안 터져? 그거 전기만 연결하면 터진다니까. 나 참, 너 바보냐? 너 바보지? 이게 터졌으면 진작에 터졌지. 아니라니까. 이거 터진다니까. 아이고, 진짜 안 터진다니까. 너 나랑 내기할래? 아이고. 아이 무슨 내 응웨는 우연히 좋은 기폭장치가 절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응웨의 머릿속엔 세상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엄청난 바보짓이 떠오르는데 잘 봐라. 어? 뭘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윽고 기폭장치를 입에 무는 응웨. 정말로 바보짓을 저지르고야만 것. 응애 하지마. 아 응애. 봐봐, 안 터진다니까. 절대 안 터져. 아유, 저 겁쟁이다. 여기서 멈추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응웨는 곧이어 상상을 초월한 경악을 금치 못할 바보짓을 하고야만 하는데 아유, 나 잘 봐라. 어? 아유 그만하죠. 아. 주머니가 있네요 또. 아. 응애. 안돼. 제발 하지마. 바로 기폭장치에 전기를 연결하기 시작한 것. 잘 봐봐. 절대 터지지 않잖아. 안돼. 그렇게 삼척동자도 안 할 바보짓을 한 베트남 청년 응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틈도 없이 목숨을 달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 돈벌이가 없는 30대 청년 백수 션 와일드는 그날따라 배고프신 거야. 술이 마시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한 푼 없었던 션. 백소시한데요. 냉장고 열어서. 행여나 하는 마음 냉장고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으니 나요? 냉장고도 비슷해요. 바로 우유였습니다. Milk. Yeah, that's good. 그리고 잠시 후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바보 같은 생각을 떠올린 션. 또 뭔가요? 우유와 휘발유를 섞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알코올을 우유와 휘발유를 섞으면 술 냄새가 날 거라는 난데없는 생각에 빠져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 아, 진짜 개념 없네요 저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 already smelled the scent of alcohol. Cheers. 잠시 후 션은 단숨에 우유와 휘발유 액체를 들이키는데 저거
이상하죠. 아이고. 당연한 결과로 구역질을 시작한 션. 고토를 하기 적당한 장소를 찾던 션은 잠시 후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장소를 찾아내게 이르니 어디다가 아이고 나 이거 바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버리고 나갔나 봐. 그 더러운 것들이. 기름을 넣으셨는데 저럴 수가 있죠. 이윽고 쇼리 부문의 마라유 성분은 벽난로의 불이 엄청난 화력으로 폭발.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이고 쇼는 자신의 바보 같은 행동을 채 깨닫기도 전에 생을 달렸습니다. 왜 하필 벽난로에다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 누구도 못 말리는 락 음악 마니아인 이 청년. 그의 이름은 마이클 순. 그는 날이면 날마다 남 모르게 락 음악의 향연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마이클 순 군은 락 음악을 듣기로 하는데 하지만 잠시 후 그만 어이없이 짧은 생을 마감하고만 마이클 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결국 죽게 이른 것인데, 그렇다면 마이클 순 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바보 같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문제들이 뜬금없어서 위기의 바보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마이클 순 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바보 같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두 사례를 보고서는 우리 중에 누가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 노홍철 씨가 앞으로 상당히 이런 문제 푸는데 좀 유리하겠다. 멀지 않은 얘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부르시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대에서 발로 뛰신 게 아니라 머리로 통통통 기준처럼. 이렇게. 평소 같으면 네.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할 텐데 이건 지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너무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법적인데요? 그런 얘기가 답일 수 있어요, 이 문제. 어쨌든 저는 정답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발로 이렇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음악을 듣다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머리로. 목이 먼저 부러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이 한 2번 치기 전에 이것도 들 텐데. 아니,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황일 씨가 자기가 이제 나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얘기하는 동안 눈이 심하게 흔들려요, 지금. 정답은 머리로 뛰었다. 뒤집어려는 답이야. 근데 이게 정답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정답이면 저희 4명이 다 칠합니다. 네. 황현희 씨가 칠한 걸 보니까요.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닌가 봐요. 이건 정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락매니아 그 양반이 이렇게 막 춤추다가 더워졌어요, 날이. 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더 활기차게 뛰어요. 퉁퉁퉁 뛰다가 그 창문으로 떠버려요. 저도 그거거든요, 다이빙.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데? 저도 다이빙이거든요. 정말요? 네. 아니, 일부러 다이빙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쑥 해서 뚝 떨어져서. 잠깐만. 그러니까 저도 같은 다이빙이니까. 답이면 지금 다 나가요. 옆에, 아니, 근데 왜냐면 옆에 저는 껴요. 근데 저 창밖으로는 아니에요. 실내에서 저는 다이빙이고 이 형은 창문 밖 다이빙. 저는 창밖으로. 그럼 같이 껴요. 저 창밖은 아니에요. 아, 창밖이에요? 예. 나 실내로 갈게요. 너무 황당한데?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황당해. 이건 좀 심하고 어떻게 창밖하려고. 저는 창밖이죠. 뭐가 꽤 보충이었는데. 아니, 실내가 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도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에서 웬만하면 안 떨어지면 이 위기의 바보들 정도는 아니에요.
창밖으로 정도 떨어져 줘야 위기의 방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생각 첫 문제라서 네네.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야, 싱가포르는 정말 고층 아파트 많기로 유명한데. 맞아.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퉁퉁 튀어서 창밖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튀어서 이렇게 들어가. 그 침대 한번 보자. 잠깐만 여기 위기의 방어 하나 추가요. 이분들 있다고 너무 막 한다. 아유. 자, 정답은 퉁퉁 튀다가 이게 뭐죠? 추락사했다. 네. 어디 색깔이 달라? 같은 답인데. 전혀 몰라.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아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랬나요? 예. 아. 아, 좋네요. 가만있어. 벌칙. 바보야, 이게 바보야. 아니, 저 열심히 정말 일하는 우리 스태프입니다. 진행 스태프인데.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이거 어디 가서 어쩐지 좀 색깔이 달라서.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말이야. 아니, 그러잖아. 댓글도 이제 집행회의죠. 이제 내가 변호사 선임 안 한 거 다행이잖아요. 막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저 양반 또 있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보니까 떠오르는 게 참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된다는 얘기가 다 이 방청객 덕이에요, 선생님. 진짜 오늘 아니 정말 제가 다른 방송이 없으면 우리 가족 잔치라도 부를게요 여러분들을. 하나, 둘, 셋. 대박. 그냥 좋아서요, 저는. 저는 백하려고요. 예. 이 사람 야, 이 새해부터 먹칠이야. 위기의 바보들. 락음악에 심취해 있다 잠시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마이클 수. 진짜 바뀌네. 그가 황당하게 죽게 된 까닭은 바로 그가 그토록 심취해있던 락음악 때문이었으니 음악에 심취해 점점 차지력을 잃어가던 마이클은 너무 심하게 침대에서 뛰다가 그만 어떻게 나온 거야? 무소리 밟았구나. 창밖으로 떨어져 추락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죽음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댁에도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놓여 있거나 혹은 베란다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이클처럼 비명 행사할 수 있으니 어린이들의 아파트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베란다 난간 앞에 놓인 물건들. 특히 어린이들은 난간 앞에 놓인 물건을 밟고 올라가 사고를 당하는 것. 실제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그 위험성을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화분 높이에 해당하는 40cm 높이의 박스 위에 5세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올리자 마네킹의 가슴선이 난간 위로 올라오는 모습. 에어컨 실외기와 일부 운동기구와 같은 높이인 60cm 상자 위에 역시 5세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올리자 마네킹의 반 이상이 난간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쓰러지는 마네킹. 결국 무섭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 또한 방의 경우 마이클의 경우처럼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놓여 있거나 책상이나 피아노 등이 놓여 있는 경우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구를 딛고 올라가 이렇게 창문에 기댈 수도 있고, 주부들은 청소를 하면서 창문을 닫다가 무심코 기댈 수도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창문에 기대는 이유는 바로 방충망이 있기 때문. 하지만 방충망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4, 5세가량 유아의 몸무게인 20kg 추를 떨어뜨리자 힘없이 찢어지는 방충망. 아, 이거 20kg인데. 10kg 추를 떨어뜨려도 10kg도? 쉽게 찢어지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찢어지는 방충망. 그렇구나. 방충망의 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4, 5세 어린이와 똑같은 무게 20kg짜리 마네킹을 방충망만 쳐진 창틀에 앉게 한 후 방충망에 기대어 놓았더니 잠시 후 마네킹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곧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방충망이 떨어져 나가는가 싶더니 3층 높이 아래로 무섭게 추락하는 마네킹. 이와 똑같은 원리로 실제로 2001년 전남에서는 장난을 치던 10세 된 사촌자매 2명이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동시에 떨어져 사망에 이르고, 또 2003년에는 30대 주부가 청소를 하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이 낡아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주고 가능한 한 2년마다 교체해줘야 하며, 주부님들도 창문을 닦을 때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기보다는 땅에 발을 디딘 상태에서 긴 청소도구를 이용해 닦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란다 창문이든 방의 창문이든 그 앞에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는 특히 창문 곁에 가지 않도록 늘 일러주십시오. 자신의 방 창문, 바로 그 곁에 놓인 침대에서 과도하게 뛰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은 청년. 이 황당한 죽음의 이야기가 그저 어이없고 바보같이만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모르면 당신도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